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무조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꽤 많죠. 아마 정치인을 떠올린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분명히 다 존재할 겁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 직장 선후배 혹은 상사, 거래처에 관련된 사람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위치를 마음적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 대하여 약한 자는 뒤에서 욕을 하고 독한 자는 끝내 복수를 하고 강한 자는 아무 일 없듯이 무시하고 현명한 자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깨달은 자는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보다가 세 줄짜리 글이었어요. 명언이었어요. 이제 그 글 중에 아마 약한 자는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글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는 이제 그 글과 거의 비슷한 글이고 제가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추가를 하고 아마 한 가지는 제가 약간 변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변형을 해서 이제 저만의 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어떠한 마음 상태나 혹은 수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한 자는 뒤에서 욕을 한다 그러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모든 걸 이제 포함을 하는 건데요.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장 앞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만일 직원들끼리 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사장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한 자가 되는 거죠. 강한 자는 그렇게 안 하겠죠. 반대로 사장 입장에서 보면 만약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러다가 훈계를 하죠.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징계도 내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강한 자는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강자의 특징이죠. 물론 강한 자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한 자는 강자한테 강자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약한 존재라는 걸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까먹고 계속 비난하고 욕만 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약한 자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자각을 진짜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욕은 나한테 하는 거고 그 비난은 나한테 하는 거고 그 뒷담화도 나한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상태의 마음을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매우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고 뒷담화를 하고 있고 어, 정말 비난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뒤에서 지금 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빨리 하시고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서의 삶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건 내가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이제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약한 이제 존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회사를 퇴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퇴사를 하지 않고 어, 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을 욕하거나 회사를 욕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싫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욕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자각을 하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 참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파악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가 나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삶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의 고비는 한 번의 그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거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약한 자라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뒤에서 욕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한 자는 끝내 복수를 하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한 자는 도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끼가 부정적인 어떠한 형태로 지금 복수라는 부정적인 형태죠. 이제 그 형태로 지금 이제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랑 다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존재를 할 때, 정말 미운 사람이 존재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게 만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을 불행하게끔 만드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행복해지는 걸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 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복수가 되는데 의외로 사람은 이 미움이라는 거 그런 거에 갇혀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정화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억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의 마음이 생기면서
그 복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 보니까 그 독한 마음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카르마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만일 부정적인 일을, 그러니까 뭐 약간 범법적인 일이거나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피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독한 자는 끝내 복수를 이제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택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독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바꾸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한 자는 아무 일 없듯이 무시하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강한 자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약한 자에 대해서 훈계도 할 수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거를 제가 표현을 이제 드리고자 이제 아무 일 없듯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강한 자잖아요. 그러면 사자는 그냥 편하게 자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긴장하고 자지 않는다고요.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풀을 뜯거나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신경을 이제 쓰면서 자기가 이제 언제 사냥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을 먹고 풀을 뜯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아무 일 없듯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유 쟤는 저렇게 그냥 사는구나 그런가 보다 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나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라면 아마 그냥 초연하게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마 강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현명한 자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냐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현명한 자도 처음부터 현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로도 존재했었고, 독한 자로도 존재했었고, 강한 자로도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현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약한 자일 수도 있고 독한 자일 수도 있고 강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명한 자 눈에는 뭐라고 보이냐면 어차피 그런 단계를 거쳐서 현명해질 거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저런 잘못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춘 거예요. 현명한 자는 자신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게 되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지금의 힘듦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자는 좋은 사람으로 바꿔 놓는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호호포노포노가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호호포노포노 정화를 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의 경험담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휴렌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정신병동, 그 하와이 주립병동을 이제 치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진료나 상담을 하지 않고 오직 정화만으로 이제 그 환자들을 치유를 한 거죠. 그 환자들을 환자로 보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 계속 그런 관찰자가 되어주고 그 환자로 만드는 그런 기억들을 자기 내면에서 정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무의법을 통해서, 그걸 무의법이라 그러는데 말이나 행동을 통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꿔놓는 기술이죠. 그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에 대한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자각을 하고 저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로 보고 내 안에 저 마음에 안 드는 그 오류의 기억을 정화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이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도 경험을 하고 독한 자도 경험하고 강한 자도 현명한 자도 깨달은 자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깨달은 자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좋은 사회 속에서 그리고 평화롭고 이런 좀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강한 자 이상은 돼야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지 그 사람을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약한 자가 되어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좋은 사회를 만들거나 좋은 어떠한 회사도 못 만들고 좋은 가정도 못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한 자가 되었거나 독한 자가 되었다면 한번 깊이 있게 성찰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 역시 약한 자로 살았었고 독한 자로도 살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힘들어지는 건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이 알려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 비난과 욕과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반드시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정화를 만나게 되고 호호포노포노를 만나게 되고 제가 삶이 바뀌면서 이제는 최소한 강한 자의 삶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물론 이제 일상적으로 간혹가다 하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들과 이제 뭐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뒷담화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아무 일 없듯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면도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간혹 가다가 나로 인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도 아주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정화를 하면서 저는 약한 자에서 독한 자에서 이런 이제 강한 자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현명한 자의 어떤 모습도 이제는 조금씩 점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누군가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나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경험상 느끼기 때문에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혹은 현명한 자로 더 나아가 깨달은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성찰과 어떤 정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화하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깨달은 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은 자는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만큼 얼마나 위대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정화라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바꾸고 먼저 그리고 나의 어떠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내 주변이 동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이 동화됨으로써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주변이 또 바뀌어 나가는 그런 선순환적인 어떠한 올바른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온전하게 수용을 하고 누구나 온전하게 책임지고 누구나 온전한 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다 똑같이 신성한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 이념, 기억, 그런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걸 정화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바뀌어간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내가 이걸 잘못 살았구나,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어떠한 표현까지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강한 자에서 현명한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달은 존재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미워질 때, 싫은 사람이 존재할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저의 글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